요즘 디딤돌 대출 소득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면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요건인데요. 네, 본인이 기혼자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 2개년 소득을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미혼이시면 본인 소득으로만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미혼이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때 부모님의 소득도 합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제법 계신데요. 미혼일 때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살고 있다고 해도 본인 소득만 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모든 소득은 세후가 아닌 세전 기준입니다. 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디딤돌 대출은 왜 2개년 소득을 요구하는지, 2개년 소득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2개년 소득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때 2개년 평균 소득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초과하면 2개년 평균 소득으로 최종 소득을 산정하고요. 반면에 2개년 소득 차이가 20% 이하이면 최근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대출 신청을 하면 2022년, 2023년 소득 자료를 제출하고요. 이때 2개년도 소득 차이가 20%를 초과하면 평균 소득, 20% 이하이면 최근 연도인 2023년 소득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개년 평균 소득을 적용함에 있어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제외사항 및 특이사항이 제법 있습니다. 네, 먼저 2년 동안 증가하고 감소한 소득이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무조건 최근 연도 소득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른 말로 2년 소득 차이가 20%를 초과한다고 해도 상시소득이면 최근 소득만 본다는 건데요. 그럼 상시소득이 무엇이냐? 네, 간단하게 말하면 상시소득은 지속 가능성을 가진 소득을 말하는데요. 가장 쉽게 근로소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2년 전 연봉은 5천만 원이었지만 작년에 큰 폭으로 연봉이 상승해서 7천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럼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40%나 소득이 상승했죠. 그럼 2개년 소득 차이가 20%를 초과하니까 5천만 원과 7천만 원의 평균인 6천만 원이 기준이 돼야 하지만 직장 근로소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상된 연봉 그 이상으로 쭉 지속되겠죠. 즉 나의 직장 근로소득은 지속 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차이가 20%를 초과하더라도 평균 소득이 아닌 직전 소득 7천만 원이 심사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사업소득자 또는 보험설계사 시간 강사와 같은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상시소득입은 입증만 할 수 있으면 최근 소득으로 심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득보다 평균 소득으로 진행하는 게 유리하신 분은 굳이 입증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득 발생 기간이 1년 1개월에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미만 소득은 연 환산하여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7월부터 소득이 발생했는데 2024년도에 대출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2024년도에 대출 신청이니까 2022년, 2023년 2개년치 소득 자료를 제출하겠죠. 이때 2023년은 1년 전체 소득이 있으니까 특별한 게 없죠. 하지만 2022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딱 6개월 소득만 있죠. 이때는 6개월 소득을 1년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럼 이 환산된 2022년 소득과 2023년 소득을 비교해서 최종 소득을 평균 소득으로 할지 아니면 최근 소득으로 할지 결정하는 거죠. 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상시소득자라면 2022년 소득은 의미 없고요. 결국 최근 연도 소득인 2023년 소득으로 심사를 보게 됩니다. 네, 아시겠죠? 또 2개년 평균 소득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1년 미만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년 미만치 소득만 있으면 2년치 소득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1년 연소득을 추정한 후에 10% 차감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1년 풀로 채운 소득이 없으면 1년 추정 소득에서 10%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상시소득자,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자는 10% 차감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반면에 사업자이시거나 프리랜서이신데 1년 미만 소득자이시면 1년 추정 소득에서 10% 차감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디딤돌 대출에서 왜 2년치 소득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으로 디딤돌 대출의 인정소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딤돌 대출에서 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발생 기간이 현재 유지 중인 소득원, 그러니까 현 직장 또는 현 사업장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직장, 이전 사업장 소득은 인정받을 수 없고요.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또는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사항인데요.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재직 기간은 한 달 이상이지만 급여 기준 날짜 때문에 수령액이 1개월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한 달 소득이 아닌 하루치 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환산도 가능한데요. 단 사업소득은 일할 계산하여 연소득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2개 이상의 소득원이 있으신 분은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근로소득도 있지만 사업소득도 있으신 분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소득 입증 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입증 자료로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딱 지금 1월이 이런 케이스인데요. 2024년 1월 현재 대출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2023년 원천징수 연수증이 안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2023년이 아닌 2022년 소득으로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소득이 아닌 재작년 소득으로 심사를 받고 싶으신 분은 연초에 대출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휴직자일 경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소득을 제출하고요. 휴직 전 최근 연도 소득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휴직을 했으면 2021년, 2022년 소득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 2022년 소득으로 심사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 신청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연속해서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무소득자로 봅니다. 아래에 예를 들어 놨는데요. 2024년 3월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근 3년인 2021년 3월에서 2024년 2월 이 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현재 휴직 기간을 길게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는 휴직을 길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최근 3년 요건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다음은 복직자 기준입니다. 복직자일 경우에는 복직 이후 최근 1년간 소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복직 이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자로 봅니다. 따라서 복직자인데 소득을 인정받고 싶으시면 복직한 날짜 기준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 되셔야 된다는 거죠. 복직자일 때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는지도 아래에 예를 들어 놨는데요. 만약 2024년 2월 복직을 한다면 3개월 이후인 2024년 5월 이후에 대출 신청해야 복직자 소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2024년 5월 이전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휴직자 소득 조건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다음은 퇴직 또는 폐업한 경우입니다. 대출 접수일,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퇴직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무소득으로 봅니다. 단 무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폐업증명서 등으로 소득 없음을 증빙해야 되고요. 참고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상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무소득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입니다. 소득 발생지 요건인데요. 디딤돌 대출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받을 수 있고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낸 소득만 인정해 준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디딤돌 대출 소득 산정 기준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처음 들으시면 헷갈리시는 게 당연한 거니까 반복해서 보시고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 잡힐지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영상 몇 번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또는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